그건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아이들한테 추천을 하라 그러면 저는 그냥 구축을 사라고 얘기하겠어요. 청약 기다리고 정비사업 했다가는 지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울에서 청약을 하려고 하면요, 가점이 필요한데 70점 정도 돼야지 안정권이에요. 40대 분들도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만점이 안 되니까. 정비사업 문제가 뭐냐면은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2030 분들이 현찰이 10억이 어딨어요. 20억은커녕 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가점도 낮고 돈이 없으면요, 그냥 구축부터 사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소장님, 요새 공사비 상승 때문에 재개발 진행이 안 되고 분양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일단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분양가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분양가냐,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이제 정비사업 쪽에서는, 혹은 이제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쪽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공사비가 800만 원 전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00만 원대 시장에서 7, 800까지 올라왔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해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고급화 한다면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34평 아파트를요, 세대 내부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 뭐 외부 시설 이런 거 합치게 되면요, 34평 아파트를 만드는 원가가 5억이에요. 5억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빼고, 그러니까 5억에다가 토지 가격을 붙이게 되면 이제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이 가격대를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면은 진도가 나가는 것이고,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최근에 되게 재밌는 아마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상계주공 5단지가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노원구에서 이제 그 역세권에다가 저층 단지라서 사업성도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단지를 재건축을 하는데, 일단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돼 있고, 거기가 이제 다 12평, 13평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34평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GS건설에서 추가 부담금을 한 5억 정도를 제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에요. 34평 아파트를 대단지를 갖는 조건이 5억이었는데 조합이 깜짝 놀라면서 이 금액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GS건설을 해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슈거든요. 이게 상계주공 5단지 조합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상계주공 5단지에서 추가 분담금 5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하 지역에서는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 공공공사비처럼 좀 낮은 공사비가 아니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공급이 줄 거거든요. 그 지금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아마 좋은 입지들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담금도 지불하고 갈 수 있을 여지가 커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추가 분담금 5억 내라고 한다고 안 갈 것 같으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비켜볼게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입지가 어디냐면은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빛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7억을 제시했어요. GS건설에서. 제가 그 간담회에 한번 가서 그 조합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조합분한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7억 추가 분담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를 살짝 좀 뇌를 깔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냐면은 7억을 주면 제일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분이요, 그러니까 삼익빛의 아파트의 재건축을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LCT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이미 밑에 아파트야. 우리 재건축을 해놓은 우리가 최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울도 못 갖고 있는 광안대교와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를 볼 수 있는 바다 조망 입지에 70층짜리 아파트를 만드는데 7억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돈을 얼마큼 들여서라도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 싶은 데들은 분명히 갈 거고요. 이 당장 경제력이 문제가 되는 데들은요, 힘들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은 향후에 공급 문제들, 가격에 대한 인식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분양가는 계속 더 오를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조합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차이인데, 한동안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럼 부담을 느끼게 되면요, 신규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사들도 공급하는 것 되게 주저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파트가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는 시기에는요, 땅이 없으니까 신규 택지 LH나 이런 데서 막 공급을 하면은 무조건 낙찰을 받고 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서는요, 신규 3기 신도시 부지 낙찰을 받는데 시공사가 아무도 안 들어왔어.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 가격에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지금 검단에서 분양하는 게 33평 아파트가 5억대예요. 근데 지금 그 부지를 낙찰받아서 신축을 하게 되면 5억대 분양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천 같은 경우 택지개발주가 5억이 상한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그 금액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량진 뉴타운 1구역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제일 좋은 구역인데 조합에서 720만 원에서 740만 원 정도의 시공사 들어오라고 10대 시공사한테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700만 원대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지을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임대 아파트 수준은 지을 수 있는데 조합은 하이엔드급을 원하는데 700만 원대 지불 못 한다고. 그래서 아예 조합에서 제가 물어봤어. 어디가 들어오면 좋겠냐 했더니 삼성, 현대, GS 세 군데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가 들어갔느냐? 결국은 포스코가 들어갔어요. 요새 포스코는 그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군 시공사들은 800 이하로는 안 들어가요. 근데 포스코는 790만 원에 들어가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사 중에서도 브랜드가 좀 하이엔드급이고 건축 비용이나 이런 브랜드에 대한 지불을 많이 해야 되는 데들은 시공사들도 선별해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되면 수익을 또 남겨야 되는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따지더라.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라면 분양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경제력과 그다음에 청약 가점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청약하시는 강의 하시는 분들은 청약 추천하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도 하시는 분들은 정비 사업을 추천하는데 만약에 제가 제 애들한테 제 아이들한테 추천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구축을 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시작하셔야지 청약 기다리고 정비 사업 했다가는 지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청약이랑 정비 사업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내가 가능한지 여부가 정확히 판단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청약을 하려고 하면요, 가점이 필요한데 70점 정도 돼야지 안정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40대 분들도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만점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가능한 점수거든요. 또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한 점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 가점으로는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으로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을 난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비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비 사업은 다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정비 사업 문제가 뭐냐면은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프리미엄을 보통 서울에 있는 것들은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전후, 한남 같은 경우는 20억 전후를 그냥 생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 돈이 있으세요? 그 있으시면 그냥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한남 5구역 이런 거 사면 돼 그냥. 간단하면 되죠. 근데 2030 분들이 현찰이 10억이 어디 있어요? 20억은커녕 없잖아요. 그리고 가점이 있어요? 가점 아마 20점대에서 30점대밖에 안 될 텐데 그 정도 가점으로는요, 서울에 당첨될 가능성이 지금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작년 초, 그러니까 2022년도처럼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때는 가능하죠. 청약들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가점이 적을 때가 60점대고 많을 때 70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가점도 낮고 돈이 없으면요, 구축부터 사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지 내가 어떤 조건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내 조건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제 애들이 지금 20대들인데 걔네들한테는 구축 매수를 권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지어진 신축들은 그 가치를 더 많이 인정받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축들이 한 칸씩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 밀리려면은 새로 신축들이 만들어지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밀어내면서 이게 좀 가격 격차가 좀 이렇게 좀 완만해지는데 지금 신축은 계속 한 10년 동안 신축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축들은 장땡 잡은 거죠. 시기를 타이밍을 잘 잡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청약으로 신축 분양받아서 입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투자자일 때 요즘 같은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뭐 정확히 몇 년,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발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구축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 구축을 이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시점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청약이든 정비 사업에 관심이 가실 텐데
구축들 시세가 올라와야지 정비 사업은 그때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구축들이 빠져 있잖아요. 정비 사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에는 아까 제가 상계 주공 5단지 말씀을 드렸지만 5억 주고 사느니 옆에 가면니까 구축이 5억이야. 그러면은 굳이 이걸 5억 더 넣고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좀 낮긴 했지만 5억 주고 30평대 아파트 구축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구축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정비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고를 때 정비 사업 사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축 단지를 사려는 사람들은 어떤 것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입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수요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것들을 잘 팔아 이게 아니라 이 물건이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파트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황금성이 좋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부동산인데 다른 부동산들은 황금성이 좋지 않아요. 상가, 토지, 꼬마빌딩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황금성이. 근데 아파트는 좋은 게 뭐냐면요. 가격만 조금 내고해주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팔 수 있는 아파트인지를 봐야 되는데 입지랑 상품력, 그러니까 입지 경쟁력, 상품 경쟁력을 보면 되는 것들이고 가격 경쟁력은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입지가 인기가 있는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을 텐데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입지에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 있죠. 교통망이 좋은 거. 최근에 GTX-A 개통된 게 이슈였잖아요. 그게 왜 이슈냐면은 강남까지 동탄에 차로 타고 다니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20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강남까지. 그러면은 동탄도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가 되잖아요. 하반기 때 GTX-A 북부 연장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근데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파주 운정도 서울 종로구 중구에 출퇴근할 수 있는 좋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파주가 지금 평당 2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땡큐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입지 선정하실 때는 그렇게 일단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조금 욕심이 더 나. 그러면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또 쇼핑시설도 있고 이런 것까지 보치게 되면 조금씩 비싸지겠죠. 그래서 내 경제력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차근차근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고 교육, 상권, 환경 이렇게 붙여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가 오르는 것들은 그전에 많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듯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또 내려갔던 시기가 있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2021년도에 매매든 전세든 다 폭등을 했었고 2022년도에 매매든 전세든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결국 지금 올라가는 것은 폭락한 시세 대비 올라가는 것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조금 더 많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느끼는 것은 매매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실거주 수요는 잘 늘어나지 않는데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증가했어요.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세대 빌라하고 아파트 시장이 좀 분리가 돼 있었는데 다세대 빌라의 전세 시장이 지금 무너졌어요. 전세 사기 문제, 깡통 전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 전세 수요들이 아파트 전세 수요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공급 물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전세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서울 전세가 올라가니까 서울 전세의 부담을 느낀 층들이 인천으로 가고 있어요. 인천 가다 보니까 인천 전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서울에 붙어있는 인천이 서구 부평구인데 서구하고 부평구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수도권이 조금 전세 좀 강세 시장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만약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으면은 전세 시장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도 역대급으로 적고 지금 경기도도 역대급으로 적거든요. 인천이 작년까지 많았는데 작년 입주장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도 없는 거예요. 수도권은 일단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주장들만 끝나면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서는 이제 강동구 둔천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올 11월 달, 12월 달에 입주를 할 텐데 그거 전후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그나마 좀 완화 작용을 할 텐데 전 올해도 걱정인데 내년에는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러니까 매매 수요로도 좀 많이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갭 투자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갭 투자의 시대가 다시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일단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3년도가 서울의 갭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했던 시기였을 텐데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지역을 갭 투자한 것은 아니었었고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소액이에요, 소액. 큰 금액은 갭 투자라고 안 하더라고. 그냥 전세를 끼고 사두는 거라고 하지. 근데 갭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2012년도에 성북구에 있는 기름동 혹은 강서구에 있는 가양동, 등촌동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뭐 상계동이나 중계동 그런 아파트들을요. 갭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에 끼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두면은 좀 올라가면은 파는 것들이 이제 갭 투자였을 텐데 이게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는 몇 억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갭 투자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억이라는 여윳돈이 있으면은 갭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갭 투자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순수하게 투자용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갭 투자가 있고 내가 당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가기 전에 잡아두는 거죠.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들어갈 거죠. 그것도 갭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지금 갭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은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전세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좀 갭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잠실 권역이라든지 송파구,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갭 투자가 없는데 그래서 헬리오시티라든지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뭐 그걸 갭 투자로 본다고 하면은 갭 투자는 한동안 증가할 것 같습니다.